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문제의 본질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양에서 있었던 인민군 그 열병식에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등장해서 언론의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주애는 2013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10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차후 권력 승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외 또 국내 언론들이 그냥 호들갑을 떠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김주애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처음 등장한 게 2022년 11월 19일 날 북한의 언론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미사일 발사장을 구경하는 모습이죠. 이때 뭐라고 북한 언론이 표현했나 하면은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이 미사일 발사장을 시찰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김주애라는 이름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병식이 있던 전날 2022년 2월 7일 날 김정은이 부인 이설주 또 딸 김주애와 함께 북한 장군들 숙소를 방문했다 그러죠. 이 사진 말고도 여러 사진이 있죠. 그러면 보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 딸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거죠. 상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훈장을 가득 단 북한의 군 수뇌부가 이렇게 도열하다시피 서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부모도 딸을 이렇게 상석에 앉히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열병식이 열렸던 2월 8일 날 소위 그 주석단이라 그러죠. 북한의 수뇌부들이 그 주석단에 올라서서 열병식을 구경을 하는데 김정은 옆에 바로 이렇게 김주애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언론은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석 달 만에 김주애에 대한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본격적으로 후계자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언론의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김주애가 등장했지만 북한 매체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나 매체는 아직 김정은의 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딸의 이름을 김주애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병식에서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구호가 나왔는데 김정은 결사옹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근데 백두혈통 결사보위, 그러면 김주애가 백두혈통이다. 그러니까 김주애를 결사보위해라. 그러니까 김주애는 김정은의 후계자다.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침 그날 김여정이 주석단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것을 두고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은 김정은의 딸이 후계자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다. 주석단에도 올랐고 그 다음에 자기 고모인 김여정도 보이지 않고, 거기다 덧붙여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설주와 김여정 사이에 힘겨루기가 진행됐는데 그동안 김여정이 너무 설쳐대니까 소외감을 느꼈던 이설주가 김정은을 졸라서 우리 가족도 내세웁시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일단은 이설주가 김여정과의 힘겨루기에서 이번에는 기선을 제압했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언론의 호들갑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침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 하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거기서 보도하는 뉴스의 거의 3분의 1 이상은 페이크 뉴스,
또는 부정확한, 즉 미스인포메이션을 전달한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언론도 참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먼저 김정은의 가족 관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자녀가 몇 명 있느냐, 뭐 부인이 이설주인 거는 분명하죠. 몇 명 있는가 했을 적에 일반적으로 이남 일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에 장남 김주운이 출생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딸 김주애를 낳았고, 그리고 2017년에 그 막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2017년 국정원이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설주가 셋째 애를 출산했다 했는데, 그때는 성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장남이 2010년생, 딸이 2013년생, 아들이 2017년생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도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자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딸 아이가 등장하니까 김주애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프로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 알죠? 뭐 어렸을 때부터 김정은이가 데니스 로드맨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권하고 난 후에 2013년 2월에 데니스 로드맨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데니스 로드맨은 뭐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데, 2013년 2월에 북한을 방문하고 나와서 신문 더 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3년 3월 19일자인데 거기 내용 중에 자기가 평양에 갔을 적에 이설주와 만나서 예쁜 딸, beautiful baby daughter에 관한 얘기를 했다. 우리가 알기로는 김주애가 2013년 2월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애에 대해서 데니스 로드맨이 이설주와 얘기를 했다. 그래서 둘째의 딸을 출산했나 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13년 9월에 데니스 로드맨이 평양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영국 가디언지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김정은의 딸 주애를 자기가 안아봤고 미즈 리, 즉 이설주와도 얘기를 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정은이 그해 2월에 딸을 낳았는데 그 애 이름이 주애로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김정은 딸은 김주애다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름이 주애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안을 보면은 자식들이 아버지 이름 중에 한 자를 따서 이름을 짓는다. 김일성의 아들은 일자를 따서 김정일이 됐고, 김정일의 아들은 아버지 정자를 따서 김정은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 자녀들도 정이나 은이라는 글자를 따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주애냐? 뭐 이런 시비를 걸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궁색한 답변으로 딸이라서 엄마 이름 중에 주자를 하나 따온 거다. 그래서 김주애라고 이름을 지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김여정은 딸인데 아버지 이름 중에 하나인 정을 따왔죠. 그러니까 뭐 뒤죽박죽입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뭐 알 수가 없고, 뭐 자식 이름이야 부모가 짓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딸 이름이 김주애다. 그건 북한 당국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데니스 로드맨에 의해 가지고 밖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온통 뭐 북한이라는 거는 비밀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죠. 먼저 그러면 김정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11년 12월 17일에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김정은이 이제 권력 세습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김정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또는 김정남은 좀 알려져 있어도 고영이 사이에 낳은 애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영이 사이에 애가 있는데 그 이름이 지금의 이제 김정은을 놓고 김정운이다,
김정훈이다, 김정웅이다, 뭐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2009년에 김정은을 소개하면서 노동신문이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음에 후계자가 될 김정은의 아들 이름이 김정은이로구나, 그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의 자녀, 특히 고용이 사이에서 난 자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알려진 거는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때문입니다. 후지모토 겐지는 1988년서부터 2001년까지 북한에서 김정일의 요리사 노릇을 했죠. 그러다가 2001년에 일본으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돌아가질 않습니다. 근데 아마 생활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려고 책을 쓰죠. 그게 2003년에 출간된 김정일의 요리사입니다. 거기에 김정일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면서 김정은도 등장하는데, 그 책에서도 뭐 일본식 표기지만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운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우리는 그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김정은을 우리는 1984년 1월 8일 생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가끔 84년생이 아니라 82년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뭐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데니스 로드맨이 자기가 가서 직접 안아봤다는 김정은의 딸 이름이 김주애라고 하니까 김주애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요번 열병식에 등장한 것이 후계자 예고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0살인데 체구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무슨 10살이냐, 10대 중반은 됐겠다 라고 해서 혹시 첫째가 아들이 아니고 딸 아니냐, 그런 의문도 제기하는데, 뭐 데니스 로드맨에 의하면은 2013년생인 딸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애가 김주애고 지금 10살이 됐다고 하겠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제재 등으로 해가지고 정말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10살 된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시켰다.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왜 등장시켰느냐? 그냥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 뭔가 새로운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 중절모도 김정은이가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거, 그럼으로써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죠. 그래서 2022년 11월에 한번 애 데리고서는 미사일 발사장 가서 사진 찍히고 그거를 내보냈더니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으니까 요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왜 안 데리고 나오느냐? 그건 다음에 데리고 나올 수도 있죠. 뭐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자녀 모두를 또 데리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첫째 아들을 데리고 막 설쳐대면은 거꾸로 정말 이거는 뭐 백두혈통 후계자가 아니냐,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거의 뭐 확실시 생각하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사일 공장, 미사일 발사장 따라간 것도 뭐 그날 큰 애가 다른 일정이 있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 가기 싫다고 그래서 둘째 애를 데리고 나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후계 구도하고 관련되고 김여정이와의 대결 구도에서 뭐 이설주가 승리했다, 이런 거는 정말 넌센스, 정말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는 거의 뭐 최후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있는 북한 체제를 들여다보면서 딸 아이와 같이 열병식을 구경했다고 후계 운운하는 게 바로 북한의 노림수에 불안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그러면 언제 붕괴될 것이냐, 북한 체제가 될 것이냐, 그거는 다음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 예측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